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특별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기술주의 약세가 살짝은 도드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해내면서 움직이게 될지 오늘도 기대 좀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모닝 뉴스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소식은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허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결국에 펩토론한테는 긍정적인 호재로서 다가오게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 알아보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와 관련해서 LS의 수혜가 보입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이 AI와 관련된 전력기기와 관련해 LS 쪽에 러브콜을 보낸다는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원전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항상 분쟁을 일으켰던 두 단체가 결국에 큰 그림을 위해서 합종 연행하는 모습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결국에 분쟁을 끝내고 체코 원전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모닝뉴스입니다. 6가지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 제재를 통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내에서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G2G 바이오의 특허가 소멸됐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합니다. LS 일렉트릭이 인공지능 개발사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기기를 공급합니다. HK가 세계 최초로 파이버 레이저를 상용화시켰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 제재를 통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국내 다수의 매체들은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서 고객 확인 제도 위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 등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다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이날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서 제재가 확정되더라도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심의위원회 등 향후 절차를 통해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뒤 21일 제재심을 열고 최종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일 장 마감 후에는 시간을 거래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관련주들 들끓었는데요.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사이언티픽과 업비트 관련주들, 미지트까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시간에서는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한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박 기사까지 나온 만큼 오늘장에선 어떤 영향을 줄지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G2G 바이오의 특허가 만료됐습니다. 당뇨 비만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벌어졌던 펩트론과 G2G 바이오의 특허 분쟁이 사실상 펩트론의 승리로 끝난 건데요. 특허청은 G2G 바이오가 2021년 2월 출원했던 특허를 최근 소멸시켰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장기지속형 제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였는데요. 지난해 8월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G2G 바이오의 해당 특허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항소를 했고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펩트론 입장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G2G 바이오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번 특허 소멸은 분쟁의 근본 원인이 완전 제거된 것으로 펩트론에게 있어서 소송 승소보다 더 좋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펩트론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목이 집중됐었는데요. 주가도 역시 3일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10만 3,500원 선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불참 소식이 전해진 10일에는 9만 7,40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펩트론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석에 대해서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펩트론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라이릴리와의 공동 개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일라이릴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천문학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일 급등했던 펩트론 오늘장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입니다. 16일 김 의장은 현지 시간 20일 열릴 취임식에 참석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임식뿐만 아니라 만찬과 무도회에도 참석해서 한미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도회 참석은 재계에서는 신세계 정용진 회장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쿠팡의 미국 모회사인 쿠팡 인코퍼레이트의 경영진까지 초청받아서 주요 인사들과 교류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이후 2조 3천억 원을 한국 물류망 확충에 투자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왔는데요. 현재 쿠팡은 전국에 100여 곳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켓 배송 가능 지역을 70%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쿠팡은 2027년까지 추가로 3조 원을 투자해서 전국 단위의 2027년까지 어디서나 로켓 배송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쿠팡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쿠팡과 물류 및 창고 업무를 제휴 중인 KCTC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쿠팡의 물류 전담 운송사인 동방까지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KCTC와 동방 각각 1%대 상승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개발사 xAI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 기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4대 빅테크 중 3곳과도 배전반 납품을 협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 경쟁으로 미국에서 전력기기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고성능 제품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 품질 검증 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힌 LS 일렉트릭은 계약이 성사된다면 올 하반기부터 매년 2천에서 3천억 원어치의 배전반 등을 수년간 납품하게 됩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산 전력기기에 6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미국 공장 증설까지 추진하고 있는 LS 일렉트릭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HK가 세계 최초로 파이버 레이저를 상용화시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HK는 차세대 파이버 레이저를 개발해서 첫 상용화를 이뤄냈습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양자 컴퓨팅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를 사용해서 양자 비트를 생성하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파이버 레이저는 이산화탄소 레이저에 비해서 작업 속도가 빠르고 출력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특히 정밀한 작업이 가능해서 제품의 품질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고 장비의 수명이 길어지고 재료의 가격도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저렴해서 유지 비용 또한 적게 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도 급등세를 보였던 HK인데요. 정치 테마 외에도 본업의 모멘텀까지 주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뉴스 만나봅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022년부터 2년 넘게 끌어왔던 지식재산권 분쟁을 양측 간의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16일 원자력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 연료 회사인 카메코와 함께 미국에서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분쟁은 3월로 예정됐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최종 수주를 앞두고 최대 걸림돌로 연겨왔었는데요. 그러나 2년여 만에 분쟁을 마침표에 찍으면서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원전주의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